오늘은 먼저 배의 가장자리를 보겠습니다. 작은 배 하나가 강가에 묶여 있고 그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. 그녀는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림은 이미 떠남의 감정으로 가득합니다. 이 장면은 3주차 어필리어와 닮아 있습니다. 둘 다 물가에 있고 둘 다 여인의 운명을 말합니다.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. 오피리아는 물 위에 놓여 있었고 샬롯의 여인은 스스로 배에 올라앉아 있습니다. 한쪽이 흘러가게 된 몸이라면 이쪽은 떠나기로 한 마음입니다. 첫눈에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것은 여인의 얼굴보다 흰옷입니다. 어둡고 빽빽한 자연 사이에서 흰옷은 거의 마지막 빛처럼 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빛은 순수한 빛만은 아닙니다. 오히려 너무 하얘서 곧 더러워지거나 젖거나 사라질 것 같은 불안까지 품고 있습니다. 오늘의 첫 단어를 하나만 고르겠습니다. 저는 결심으로 잡겠습니다. 이 그림은 절망보다 먼저 결심이 옵니다. 무너지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무엇인가를 알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. 그래서 더 아픕니다. 이 그림에서 시선은 보통 여인의 얼굴로 갈 것 같지만 사실 먼저 붙잡히는 것은 배 안의 무게입니다. 배에는 촛불, 천, 십자가처럼 보이는 물건, 그리고 그녀의 삶을 상징하는 것들이 실려 있습니다. 마치 방 하나가 통째로 배 안으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감정은 여행이 아닙니다. 이 배는 여행의 배가 아니라 돌아오지 못할 선택의 배입니다. 강은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돌림 없는 시간처럼 흐릅니다. 사슬을 보세요. 배는 묶여 있습니다.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여인의 몸과 얼굴은 이미 그 사슬 너머를 향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장면의 긴장은 단순합니다. 묶인 배와 풀린 마음. 몸은 아직 강가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강 위로 나가 있습니다. 이 여인의 얼굴은 비통하게 일그러져 있지 않습니다. 그렇다고 평온하지도 않습니다. 가장 정확한 말은 넋이 나가 있는 얼굴일지도 모릅니다. 너무 큰 결심을 한 사람은 오히려 표정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. 그녀는 외부 세계를 향해 나가지만 동시에 이미 자신의 내부로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얼굴은 정면의 얼굴이 아니라 돌아갈 길을 잃은 사람의 얼굴입니다. 여기서 스텐달 감정의 첫 문이 열립니다. 우리는 이 얼굴을 보면서 사건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어느 순간 돌아갈 수 없는 선택 앞에 서 있었나를 떠올리게 됩니다. 예술이 갑자기 개인의 기억을 건드리는 순간입니다. 이 그림의 자연은 어필리어보다 더 어둡고 더 막혀 있습니다. 오피리아의 자연이 꽃과 풀로 가득한 열린 물가였다면 샬롯의 여인이 탄 배 주변은 수초와 갈대와 어두운 강가가 화면을 조용히 감쌉니다. 자연은 그녀를 위로하지 않습니다. 대신 침묵합니다. 하지만 그 침묵은 무관심만은 아닙니다. 오히려 길을 열어주지 않는 세계의 압력처럼 느껴집니다. 그래서 배가 물 위에 떠 있어도 화면은 가볍지 않습니다. 배는 떠 있지만 감정은 가라앉아 있습니다. 이 장면을 오래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. 우리가 보는 것은 떠나는 장면인데 실제로 느끼는 것은 가라앉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. 이제 첫 단어로 돌아갑니다. 결심. 이 결심은 밝고 힘찬 결심이 아닙니다. 더 이상 이전 방식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결심입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은 비극이면서도 이상하게 능동적입니다. 오피리아가 물 위에서 사라짐을 받아들이는 장면이었다면 샬롯의 여인은 사라짐을 향해 스스로 배를 밀어냅니다. 이 차이가 4주차 감상의 핵심입니다. 우리는 오늘 상실이 아니라 떠남의 첫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. 그녀는 아직 강 위로 나가지 않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마음은 이미 배를 풀었습니다.